사건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유심복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보안뉴스의 권준 편집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SW 곽동규입니다. 지난 연말에서부터 네. 연초까지 계속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된 게 넥슨의 고 김정주 회장, 네네. 이게 그 코인 계좌가 사후 해킹이 돼서 최대 85억이 풀렸다. 네. 이런 게 계속 이슈가 됐잖아요. 네. 아무래도 계속 지금 올해 가상자산의 주요 이제 보안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번 사건 좀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아시다시피 그 고 김정주 회장은 넥슨의 창업주였었고요. 지난 2월에 미국에서 별세하셨죠. 그리고 나서 가상화폐 계좌가 사후에 해킹돼서 80억 원대가 탈취됐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사건의 핵심은 해킹 조직의 총책에게서 받은 김 전 회장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유심복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심복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2차 인증 하잖아요. 뭐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들어갔을 때 2차 인증 코드가 발송되는데, 그걸 이제 핸드폰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때 유심을 복제해서 범죄자한테 오는 거죠. 그런 식의 공격 수법인데,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이슈가 됐어요.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 쪽에서 계속 이슈가 돼가지고 월렛에 넣어둔 비트코인이 다른 데로 모처로 옮겨졌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블록체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유심 복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통신사가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 조금 허점이 있지 않나. 사실 내부자 공모 이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고요. 사실 뭐 내부에 있는 내부자가 그런 일을 했다면 기술적으로 온전히 다 맡기는 힘들죠. 그래서 통신사나 이런 데서도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차 인증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생체 인증으로 많이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나 이런 데서도 생체 인증을 적극 도입하고, 사용자들도 생체 인증이 있는 곳이면 생체 인증을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메일로 보내는 거든 핸드폰으로 받는 거든 중간에서 누군가 탈취해서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체 인증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지난해부터 저희가 유심복제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서 저희도 기획기사도 사실 많이 냈고, 그다음에 피해자들 인터뷰도 했는데, 코인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이 코인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한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일단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월렛을 자기 개인 PC에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랑, 그리고 거래사에 위탁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건 위험합니다. 최근에 이제 스텔러 악성 코드들이나 이런 악성 코드들이 개인 PC에 있는 월렛들을 다 가져가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거래소를 믿지 못하시더라도 거래소가 오히려 더 안전하고요. 2차 인증은 항상 하셔야 돼요. 2차 인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자기의 로그인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남게 되는데, 자기가 접속한 건지 안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평소에도 계속 보셔야 되고, 그런 습관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올해도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아질 것 같은데, 자기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계속 트윈터가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CEO가 된 이후에 가진 기행으로 또 막 이슈가 되더니, 최근에는 또 2억 명의 트위터 사용자들의 어떤 프로필이 다크웹에 올라왔다는 또 정보가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데이터가,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올해 처음으로 발견된 데이터는 아니고 작년에 한번 올라왔었던 데이터의 재탕이에요. 브리치드라고 하는 포럼이 있습니다. 스테이매드라고 하는 유저가 올렸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원래 트위터 쪽에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API 취약점이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스크래핑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긁어가는 거, 그거를 해서 갖고 온 것 같고, 이 데이터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4억 개가 올라왔었어요. 중복을 제거하고 나면 2억 개 정도로 나오는 거고, 스크래핑 했던 시점을 보면은 작년 11월이랑 12월 사이에 스크래핑을 해서 작성된 파일로 보입니다. 이 안에는 정보가 뭐 비밀번호나 이런 건 없어요. 그 안에 이메일 정보라든가 뭐 프로필에 써놓은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거라 가지고 그렇게 민감하진 않지만, 만약에 인플루언서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이나 기관의 공식 계정
등이 있다면 그걸 타겟으로 해서 2차 공격을 가할 수는 있죠. 스피어 피싱이랑 뭐 피싱 같은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또 작년 7월에 보면 동일 포럼에 올라왔던 540만 개 트위터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랑은 다른 데이터예요. 이런 식의 1년에 트위터 관련된 프로필을 스크래핑해서 다크웹에 올리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작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혹시 데이터들이 뭐 국가별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분석되는 거 있나요? 국가라는 게 나눌 수는 있지만 트위터에 저희가 계정을 만들거나 할 때 국가를 뭐 속일 수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네, 정확하진 않을 겁니다. 다크웹 통계라든가 네네. 그 다음에 어떤 피해 현황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이제 락핏이라는 랜섬웨어는 뭐 여전히 뭐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피해 기업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신규 랜섬웨어들 그리고 관련된 사이트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로열 랜섬웨어라고 하는 거랑 플레이 랜섬웨어라는 애들이 새롭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네, 피해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뭐 피해 기업이 있는 그 국가는 통계는 뭐 항상 똑같습니다. 미국이 제일 많고요. 피해 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년이랑 비슷한데 제조업건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즈니스 서비스라든가 뭐 건설업건, 리테일 쪽 이런 순으로 피해 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님도 많이 바빠지실 텐데 무엇보다 건강 챙기시고요. 네. 그냥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